네, 방금 소개받은 언더독스 조상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부터 먼저 살짝 드리면 저희는 언더독스라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처음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할 때 목적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창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같이 할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구인을 해서 뭔가 회사의 대표를 하게 하고 팀원으로 하게 하려니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더독스가 시도했던 방식은 그때 당시 창업 경험이 있던 공동 창업자들이 우리의 창업 교육 자체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모집을 하고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우리 뜻에 맞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하거나 우리 자회사로 창업을 하거나 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땐 좀 거창하게 언더독스 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주 5일 풀타임으로 출퇴근을 시켰고 6주 동안 계속 이 안에서 실제 창업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회사 이름도 언더독스라고 지었던 게,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스타트업 쪽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팀들이 초기랑 예비다 보니까 이 초기 팀들은 개개인은 훌륭한데 팀으로 보면 참 약자긴 하거든요. 근데 꿈은 굉장히 큽니다. 사회 변화, 지역 변화, 어떤 이웃의 불편한 변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창업가들이 혼자 각자 도생하지 말고 좀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2015년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시면은 저희가 좀 임의로 만든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창업가들이 여기입니다. 네, 임팩트가 마이너스인 구간들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단계가 낮은 창업 프로그램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팀이 있는지, 역량이 괜찮은지, 아이템이 좀 기발한지,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창업했던 경험을 돌아보니까 그 세 개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전공이 다를 말해주진 않지만 저만 하더라도 1전공이 한문교육이고 2전공이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전 처음에 경영학하고 뭐 창업하시는 분들 다 영어를 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BEP 막 이런 말을 쓰셔서. 그래서 그만큼 창업을 결심은 했는데 정말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의지 있는 창업가들 대상들을 주로 타겟을 하고 계속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시작이 저희한테는 언더독스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한 7년간 저희가 이 영역에서 창업 교육을 전문으로 해오고 있다 보니까 한 1만여 명 정도가 그래도 언더독스를 통해서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도 이제 어엿하게 처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나름의 적자 없이 그 영업이익을 실현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7년간 저희가 주로 예비나 초기 창업가들을 만나보게 되면서 좀 느꼈던 바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올해 84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드라마들을 보면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하면은 패가망신을 하고 엄마가 나서서 말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 그 당시는 창업가가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창업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것? 그래서 그런 말들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네가 무슨 창업을 할 정도로 좀 주변에 많이 다가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돌아보면 한문을 전공한 저도 창업을 했었으니까 그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봤더니 제가 2012년에 처음 이제 창업을 처음 고민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공부를 하면서 접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에서 물리적인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목적들은 조금씩 달랐겠지만, 어쨌든 정부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요. 물리적 장벽이 조금씩 해소되다 보니까 초기 창업가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돈이나 공간이나 교육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막 로켓처럼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는 창업 사례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기는 하지만 그냥 내 주변에서 어떤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로 요즘 뭔가 1인 창업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좀 심리적인 장벽도 사람들한테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네? 저런 지원도 있다고?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겪으면서,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나 후배나 선배나 아는 형, 동생, 누나들이 하게 되면서, 그래서 돌아봤더니 어떤 물리적인 지원은 더 많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창업가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창업에 도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간 초기 창업가들을 만나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창업 그 자체를 목표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최근에는 그런 창업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지점이 저는 교육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창업 자체가 뭔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가 그냥 내 삶에 하나 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미성년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부여를 하고 학교 밖을 나갔을 때는 굉장히 문제시하면서 정해진 어떤 진로로만 그동안 해왔던 게 그동안의 교육의 좀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도 제가 최근에 만났던 청소년들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업이 좀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창업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가들도 많아졌죠. 그게 뭐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사회혁신 스타트업. 예전에는 사회 문제는 정부가 할 일, 또는 시민단체가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나도 이런 사회 문제는 해결해 볼 수 있겠어.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다는데 나도 도전해 보고 싶어. 지역 재생을 목적으로 창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내가 실제로 이런 회사를 만들고 다른 매장들을 열어서 우리 동네를 한번 살려보고 싶어.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도 하십니다. 저희가 시니어 창업도 좀 하는데 좀 과정도 운영해 봤을 때 이제 은퇴하시고 그 우리나라의 그 다이렉트 보험을 만드신 분인가?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창업이 명화 해설사 양성 과정이더라고요. 평생의 꿈이셨는데 취미로만 하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거를 내가 많이는 못 벌지만 뭔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붙여서 해나가면 내 평생의 꿈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도전을 하시기도 하고요. 물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창업이 하나의 큰 목적처럼 다가왔다라면 요즘 세대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로 다가오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지역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하루는 청소년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이 저희한테 창업 교육을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애들이 돈 버는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무슨 돈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 애들은 우리 동네에서 돈을 벌어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동네 애들은 참고로 군산인데 우리 동네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떠나려고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이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옵션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환경 조성과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이 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최근에 뭐 청소년들도 창업이라는 곳에 한 발짝 좀 내딛어서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거나 또는 꿈을 꿔가는 과정에서 좀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좀 많은 예비 초기 창업가들을 최근에 좀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창업가들을 만났을 때 어쨌든 창업 의지를 갖고 왔을 때 언더독스는 이왕 할 거 그럼 제대로 빡세게 배워보자 라는 것들을 목표로 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더독스 같은 경우 주식회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제비 초기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구매력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그럼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펀딩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저희는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청년이나 창업이나 이런 키워드들로 뭔가를 해야 하는 기업들로부터 그 자금을 확보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금 7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GS샵, 지금은 이제 합병이 돼서 GS 리테일이 되었는데요. 에코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거를 현재 5기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셜 벤처 발굴과 판로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S샵이 유통망을 거대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유통망에 태울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싶다가 저희랑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판로 개척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과 같이 육성했을 때 유통망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획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친환경 제조 아이템을 가진 예비 초기 창업가들이었고요. 10주 동안 풀타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풀타임이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와서 교육을 받고요. 화수목 뭐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고 화수목 동안 그걸 해오게 하고 금요일 날 와서 계획을 검토하고 팀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날 과제를 정하는 식으로 온전히 좀 10주에 몰입하게 하게끔 운영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해당 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고요. 그 나름의 체계적인 창업 교육 그리고 1대1 코칭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GS 같은 경우에 뭐 전문 MD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제조에서 유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전문 교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고 실제 런칭 그리고 그 이후에 유통망에 태워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문적인 코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은 한 주 1회 또는 2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언더웍스가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점인데요. 그 초기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사실 뭐 어떤 이런 방식의 강의는 크게 유효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1강 기업가 정신, 2강 마케팅, 3강 비즈니스 모델. 되게 좋은 컨텐츠들인데 들을 때 되게 기뻤는데 집에 가서 아이템 없는 내가 적용을 하려면은 코피 전략을 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 그래서 오히려 뭔가 지금 단계 예비 초기 창업가들에게는 창업 코치가 붙어서 지금 고객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아이템을 어떻게 디벨롭 해야 되는지 좀 실전형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보통 6시간, 8시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고객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객 분석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를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하고 30%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코치가 붙어서 그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화수목 만나오고 금요일날 그 하고 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렇게 코치랑 랩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하는 교육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팀들 예시고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좀 반려견과 같이 살아가는 그 집사인데, 이제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내 멍멍이가 알러지가 있어서 특정 성분을 먹으면 안 되는데, 기존의 제품들에 너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라는 문제인식을 처음 시작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빠른 어떤 MVP를 통해서 만들고, GS 홈쇼핑을 통해서 유통하는 것까지 좀 진행했던 사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들을 불러 모아서 3년간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목적은 군산이 갖고 있는 지역 문제였고요. 당시 군산이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이슈가 있었던 해였고, 그래서 총 24개 팀을 모집했습니다. 군산에서 12팀, 타 지역에서 12팀. 이 팀들을 대상으로 매년 16주 정도의 좀 풀타임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군사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간부터 숙박 그리고 숙식도 제공을 했고요. 관련된 창업 지원금을 통해서 실제로 좀 군산에 정착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진행을 했고, 타지에서 온 12팀 중에 7팀이 실제 군산에 정착을 하고 사무실을 내고 지금까지 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는 숙박을 좀 해결해 줬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 청년이 계속 이탈한다는 문제였는데, 그 관점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떤 7명의 청년들이 실제 여기서 사무실을 만들고 공간을 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특징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대전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생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전의 고민은 이 팀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잘하고 있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교육과 그 이후에 임팩트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VC들이 계속 좀 멘토링을 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어떤 4회차 정도의 집중 교육, 그리고 어떤 10주 정도의 투자자들이 멘토링하는 특강들, 그리고 관련된 지원들과 자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계속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계속 고민했던 것들은 그 대상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업가들도 예비 창업가가 있고 초기 창업가가 있고 투자를 앞둔 창업가들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언더독스가 타겟하고 있는 창업가들은 예비 초기 창업가들이었고요. 이 창업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오면서 그 타겟에 맞는 교육을 고민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교육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번에 그 마지막 과제 중에 하나가 학교 창업 교육에 어떻게 조금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딱 요 부분이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범대를 나오다 보니까 선후배들이 학교에서 비주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사를 초청을 봐서 갔거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더라고요. 그 대상이 중1이고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자들이 와서 1시간씩 6회 정도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중간고사 만점 혹은 수능 1등급을 요청을 한다면 이런 기대값, 목표를 예상을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외로 초중고등학교나 학교에서 창업교육을 제가 봤을 때 뭔가 하겠다는 청소년들한테 창업가들이 와서 특강 사례를 발표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뭔가 창업을 혼자 스스로 하게끔 하는 과정들이 이제 막 창업을 하는 예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연 교육일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가장 잘 하시긴 하거든요. 뭔가 어려운 어떤 시도보다는 지금 당장 학교의 학생들, 뭐 대학생일 수도 있겠죠. 그 단계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학교에 좀 더 있다라면은 실제로 말하는 창업 성공률 좀 높이지 않을까? 창업으로 진입하는 분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그 한문교육의 학습 목표더라고요.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만약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창업 교육이 뭔가 한 6회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고서 한문 수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강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의 그 프로세스, 그 커리큘럼을 기획하시면서 진로도 찾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고요. 그러면서 창업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문제 해결력,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프로그램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돌아보면은 그 대상에 맞는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 목적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제 창업,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또는 창업 과정 자체를 학습시키거나 진로교육의 일환이거나 문제 해결력을 만들어가는 교육이거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고민해 본 건데요. 만약에 실제 창업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들 중에서도 결심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초기 창업가들을 모집을 해서 한 강의는 30%, 실습은 70% 정도 진행을 하고 강의는 이 실행을 위한 필요성과 방법을 전달하는 설명 위주로 전달을 하고 실제 실습에서는 이거를 고객을 만나고 팔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을 때 이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만드는 대상 자체는 아직 창업을 잘 모르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실습보다는 오히려 강의가 훨씬 많아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론보다는 사례 위주의 강의가 많아져야 되고, 창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습을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기업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팔아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실습을 하게 되면은, 나 창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창업 과정의 학습에 대해서는 결심을 했지만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30%, 실습은 70%로 동일하되 실습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창업 과정이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고 실제 고객을 만나야 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만, 과정 자체를 학습이라면 일단은 이 과정 전체를 학습해보자. 지금 고객은 그 다음에 한번 봐도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실습의 기준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로 탐색의 목적이라면은 일단은 진로 탐색이 필요한 교육 참여자가 들어와야 되고, 실습은 70%로 동일하나 여기서 실습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칭 영역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선생님이나 코치들이 그럼 여기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다른 직군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 자체가 이 친구들 진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창업 교육할 때는 그런 부분을 코칭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업가 정신, 어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면은 가장 큰 거는 굳이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 없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했을 때 이 원하는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리큘럼의 이 5가지 목적들을 다 충족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밖에서 어떤 이런 교육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가장 본질적으로 대상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좀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좀 운영단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